머릿속에 스위치를 끄고 싶을 때 보는 뇌 과학 이야기.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애초에 세상은 불안으로 만들어졌다.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 전 지구에 출현했다. 현대사회는 기술, 테크놀로지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기에도 부족함 없는 시대가 됐다. 세상은 이렇게 급변했지만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행동 원리이다. 행동 원리란 간단히 말하면 생물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느냐이다. 생물학과 심리학이 합쳐진 진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 원리를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은 모두 불안에 의해 움직인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불안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살아왔다. 불안 때문에 새로운 것을 경계하고 위에 서고자 하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편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한다. 즉, 두려워하는 마음도 무언가 하고 싶다는 의욕도 모두 불안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메커니즘은 구석기 시대부터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화살촉을 열심히 깎던 고대인도, 많은 전철에 시달리며 출근하는 현대인도 마음의 메커니즘이나 기능은 같다. 크게 달라진 것은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다. 현대에는 생활용품이나 전자제품,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은 안전한 집 등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어디에나 있지만 수십만 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때는 사소한 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요즘은 소독하고 반창고만 붙이면 금방 낫는 상처도 과거에는 치료를 받지 못해 파상풍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긴장을 풀면 죽는 시대였다. 그래서 일상 속 작은 변화나 이질감에도 긴장하고 그것이 위험한지를 끝까지 주시할 필요가 있었다.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하며 경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먹을 것을 찾아 사냥을 갈 필요도 없고 비바람을 피할 집과 난방기구도 있다. 필요한 것은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바로바로 살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날 집으로 배송되기도 한다. 목숨을 잃을 위험성이 줄어든 요즘,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걸까?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우울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생긴 문제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을 것이다. 때론 돈 걱정에 낙심하고 불안한 미래와 관련된 뉴스를 보며 마음이 착잡해지기도 할 것이다. 중세 사람들이 평생 가야 모을 수 있었던 정보가 지금은 하루면 충분히 모을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할 만큼 정보의 양이 많아진 현대에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나 타인의 언동 또는 부정적인 정보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여기에 부정적인 정보에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부정성 편향이라는 사람의 특성도 한몫한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내가 정보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생각할수록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생물은 몇만 년 전에 벌써 천천히 진화해왔다. 날개가 돋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날개가 바로 돋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급격하게 문명이 발달한 수천 년은 인류의 20만 년 역사에서 보면 고작 몇 분 전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지나가 따라갈 수도 없고 아직까지 뇌와 몸 모두 순응하지 못하고 있다. 불안해하지 말아야지라고 마음먹는다 해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발상을 바꿔야 한다. 앞으로는 불안해지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불안과 더불어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자. 걱정 많은 인간의 성향 중 하나인 불안은 지금의 고도 사회를 탄생시켰다. 과거의 장수도 현대에 잘나가는 비즈니스맨도 세계를 무대로 대단한 성과를 내며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 모두 불안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불안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화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내는 사람들이다.
뇌 구조상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은 단연컨대 없다. 누구나 본질적으로 겁쟁이다. 겁쟁이라도 불안과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잘 대처하는 방법은 있다. 이 책에서는 불안이라는 마음의 기능과 잘 타협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이 방법들은 전 세계에서 실시된 과학실험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일본 국내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문헌도 참고했다. 생각하는 것은 훌륭한 기술이지만 지나치면 불안이 커져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하게 된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과학에 근거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자. 걱정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앞서 세상은 불안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적당한 불안은 중요하다. 평소 불안 때문에 주의하게 되고 때론 앞으로 치고 나가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 시스템이 생겼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다. 그러나 불안이 지나치면 당장 처리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심한 경우 병에 걸리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며 고민하는 사람이 절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양한 해결책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뭘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계속 고민하는 특징도 보였다. 고민을 잊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지 않으면 계속 고민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렇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일어난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만약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떡하지? 처럼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계속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탐 보르코벡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걱정거리의 7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16%의 사건은 미리 준비하면 대처할 수 있다. 즉, 걱정이 현실이 될 확률은 5%인 것이다. 이 5%의 확률로 일어나는 일은 사상 초유의 천재지변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막기 힘든 일이다. 그 외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적절히 준비해두면 막상 일이 벌어져도 괜찮은 것이다. 고민거리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행동하지 말자. 이런 결과를 만들어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적절한 대책과 준비 등을 생각해보자. 문제가 생겼을 때 행동하지 않는 이유나 행동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수록 불안은 점점 더 깊어진다. 불안할 때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고민을 사라지게 만들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미국 코넬대의 심리학 교수인 길로비치와 매드백은 후회에 관한 5가지 조사를 실시했다.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대면조사, 전화조사,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인간은 단기적으로는 한 일에 대한 후회는 잘 기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를 강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행동하지 않음에 대한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인생을 길게 보면 맞는 말이다. 어차피 고민할 거면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결 못하면 어쩌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행동 중심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런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들이야말로 결과는 따라오는 것이라 믿고 흔들림 없이 행동하는 건 아닐까? 세상에는 왜 나쁜 뉴스가 많을까? 세상에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뉴스가 넘쳐난다. 때론 밝은 뉴스도 보도해 주길 바랄 정도이다. 이런 배경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숨어 있다. 미국 미시간대의 슈트어트 소로카 연구진은 세계 17개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PC로 BBC 채널의 뉴스를 보게 하고 이때 나타나는 피부의 전기 반응과 맥박을 관찰했다. 그 결과 비관적인 뉴스에 참가자들의 신체 반응이 크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개인차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뉴스보다 부정적인 뉴스를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티파니 이토 연구진도 인간이 내는 부정적인 정보를 더 빨리 인지하고 제일 먼저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매사 부정적인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경향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한다. 부정적인 정보에 주의가 집중되고 뇌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능은 나쁜 정보를 처리해야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생존 확률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인터넷이나 TV에서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보도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런 뉴스에 반응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간에는 뉴스를 만들고 보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응이 큰 뉴스가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정보를 많이 다룬다는 이야기도 있다. 부정적인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각자 의견을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고 형성된 여론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 이러한 경향은 세상 어느 곳이나 비슷하게 발생한다. 큰 사건이 일어나면 한쪽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무분별한 발언이 터져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제를 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부정성 편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부정성 편향은 생존에 필요해서 생겨났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뉴스를 보다 우울해지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미디어와 거리를 두자.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미뤄왔던 일을 과감하게 시작해보는 등 다른 행동으로 분위기를 바꿔보자. 그렇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시간과 거리를 두면 뇌도 냉정을 되찾으면서 그렇게 불안해야 할 일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불안한 감정을 글로 쓰면 마음이 안정된다. 소원이나 고민을 글로 쓰면 좋다고 한다. 혹자는 이 말이 근거 없는 정신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인지행동요법으로 쓰이는 방법이며 특히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 시카고대의 제라르도 라미레즈와 시안 베일록은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 실험이었는데 예비 시험을 먼저 본 다음 본 시험을 보는 순으로 진행했다. 본 시험을 볼 때는 학생들이 불안이나 중압감을 느끼도록 다음과 같은 장치를 마련했다. 시험 내용은 예비 시험보다 난도가 높으며 점수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고 시험 보는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한 뒤 나중에 교원과 학생이 함께 촬영 영상을 본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험을 보는 참가자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고 시험 시작 전 10분 동안 각각 다른 행동을 하게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시간을 보내는 A그룹, 시험을 앞두고 느끼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쓰는 B그룹, 지금 기분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글로 쓰는 C그룹, 시험이 끝난 뒤 각 그룹의 정답률을 예비 시험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우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시간을 보내는 A그룹과 지금 기분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글로 쓰는 C그룹의 정답률은 예비 시험과 비교했을 때 7%나 떨어졌다. 반면 시험을 앞두고 느끼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쓴 B그룹의 정답은 4% 높아졌다.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 대학 입시, 자격 시험 등은 근소한 점수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기 때문에 이 정답률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감정이나 생각을 글로 쓰는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걸까? 계속 말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뇌의 대뇌 변연제라는 부분에서 생겨난다.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생각하는 뇌인
대뇌 심피질이다. 즉,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대뇌 심피질을 어떻게 활용시키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불안한 감정이나 생각을 글로 쓰는 것은 사고를 통해 분석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중에는 대뇌 심피질이 활성화된다. 즉, 불안을 글로 쓴 B그룹은 사고를 통해 불안한 감정을 분석하는 동안 전두엽이 활성화돼 냉정함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75년의 추적 연구로 밝혀진 행복과 건강을 향상시키는 한 가지 방법. 사람들의 고민 중 90%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다. 하버드대가 추진 중인 성인 발달 연구를 위해 조지 베일런트 연구진이 실시한 조사이다. 연구진은 하버드대를 졸업한 남성 그룹과 보스턴에서 자란 가난한 남성 그룹을 추적 조사했다. 이 연구는 무려 75년 동안 대상자를 추적하여 행복도와 그 요인에 대해 조사했다. 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이다. 인간의 행복과 건강은 집안, 학력, 직업, 주거환경, 연수입, 노후자금의 유무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한 명의 친구라도 좋으니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가 좋은 상황에서는 긴장이 풀려 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심신의 고통이 완화되는 반면에 고독을 느끼는 사람은 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수명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부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아이치 의과대 마스나가 마사히로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실시했다. 18에서 25세의 실험자에게 연구진이 준비한 스토리를 읽으라고 지시한 다음 타액 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양을 측정했다. 스토리는 생애 이벤트나 인간관계를 소재로 한 소설로서 실험자가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해 추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벤트 내용은 긍정적, 중간, 부정적, 세 종류였고 인간관계를 다룬 소설도 긍정적인 친구, 부정적인 친구, 친구가 없는 경우의 이야기였다. 스토리 조합은 참가자에 따라 다르게 구성했다. 실험 결과 참가자들의 행복도를 가장 많이 높여준 스토리는 긍정적인 친구가 등장하는 조합이었다. 생애 이벤트가 부정적이더라도 밝고 행복한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한편 부정적인 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친구가 없는 것보다 행복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인간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행복한 기분이든 불안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든 상대가 발산하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같은 감정을 갖게 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인생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여지가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인간관계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 관계를 유지하면 도움받을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만남을 이어가거나 허세나 체면 때문에 만남을 유지하는 관계도 있다. 억지로 이어가는 인간관계는 의미가 없을 뿐더러 행복도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러니 괜한데 신경 쓰지 말고 긍정적인 친구와 함께 지내면서 스스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게 노력하고 만족할 만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바란다. 여러분은 요즘 자주 웃으며 지내는가? 미소와 마찬가지로 웃음에는 좋은 효과가 많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서 보고되고 있다. 워릭대 앤드류 오스왈드 연구진이 실시한 실험을 소개하겠다. 이 실험은 총 4단계로 진행했다. 1단계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5자릿수 덧세 문제를 10분 동안 풀게 했다. 1단계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5자릿수 덧세 문제를 10분 동안 풀게 했다. 그룹은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코미디 방송을 본 A그룹, 코미디 방송을 보지 않은 B그룹. 그 결과 코미디 방송을 본 A그룹의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1단계 실험과 마찬가지로 2단계 실험에서도 코미디 방송을 두 그룹에게 보여주고 문제를 풀게 했다. 이때는 행복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3단계 실험에서는 초콜릿, 과일, 음료를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 문제를 풀게 했고 그 결과 음식과 음료를 받은 그룹의 정답률이 높았다. 4단계 실험에서는 최근 겪은 힘든 일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한 그룹과 작성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했다. 그 결과 설문지를 작성한 그룹의 오답률이 높았다. 이 실험을 통해 행복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성적이 좋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단계 실험에서 코미디 방송을 본 사람들의 정답률이 높았던 것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행복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행복감은 기분이 좋은 상태이다. 웃기는 영상을 보는 것도 행복감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앞서 소개한 실험처럼 재미있는 영상을 이용한 실험이 또 있다. 미국 로마린다 대 리버크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1시간 분량의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때 영상을 보기 전과 영상을 본 후에 혈액을 채취했고 12시간 후에 한 번 더 혈액을 채취해 웃음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했다. 그 결과 재미있는 영상을 보면 혈액 내의 다양한 성분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면역력이 향상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재미있는 영상을 시청한 지 12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면역력이 높게 측정된 것이다. 웃음의 효과는 지속된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희극은 있었다. 부정부패를 일삼던 관리들을 풍자한 총극, 가면놀이 등이 그 예시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힘든 시절에도 웃음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왔다. 요즘은 언제 어디서든 TV나 인터넷을 통해 재미있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진지한 자세로 어떤 일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없이 웃는 시간도 필요하다. 스트레스가 높을 땐 잠시라도 모든 일을 잊고 한바탕 크게 웃으며 스트레스를 날리자. 커피보다 계단 오르기. 이 장의 주제는 리셋이다. 과열된 머리와 마음, 스트레스나 피로를 회복시켜 퍼포먼스를 높이는 방법을 설명한다. 평소에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엄선했으니 부디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해보기 바란다. 먼저 커피 브레이크에 관한 연구를 소개한다. 장시간 일이나 공부를 하면 피곤함에 집중이 안 될 때가 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가? 커피나 차를 마시거나 흡연자라면 담배 한 대를 피우지 않을까? 조지아대의 데릭 랜돌프 연구진은 학술지 생리학과 행동에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10분 동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졸음을 쫓는 데 효과적이며 활력도 되찾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매일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반 정도이고 카페인을 섭취하는 여자 대학생들이었다. 참가자들에게는 일반적인 사무실에 일한다는 설정을 주고 하루 종일 PC 앞에 앉아 언어 능력과 인지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하게 했다. 이 작업 중에 참가자들에게는 각각 다음과 같은 3가지 패턴의 행동을 하게 했다. 3가지 중 어느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다. 1. 카페인을 섭취한다. 2. 카페인이라고 했지만 실은 다른 음료를 섭취한다. 3. 10분 동안 계단을 오르내린다. 그 결과 가장 작업 효율과 의욕이 높았던 것은 3. 10분 동안 계단을 오르내린 경우였다. 커피 한 잔에는 대략 5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이 카페인보다 운동이 더 효과적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카페인 효과는 플라세보를 섭취했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물론 플라세보라고 해서 전혀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일할 때만큼은 물리적으로 조금 움직이는 편이 활력을 되찾는 데 훨씬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다. 꼭 계단이 아니더라도 쉬는 시간에 직장이나 집 주변을 빠른 걸음으로 산책하는 것도 좋다.
일단 숲으로 가라. 산림욕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걸 보면 자연을 접한 사람들 중에 좋은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일 텐데 실제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미시간대 메리 캐럴 헌터 연구진은 2019년 자연이 주는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헌터 연구진은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일주일에 적어도 3번, 10분 이상 자연을 접하도록 했다. 실험을 하는 동안에는 스트레스를 체크하기 위해 4번 타액을 채취했다. 그 결과 가장 효과가 컸던 것은 한 번에 20에서 30분간 자연을 접했을 때였다. 이 순간은 스트레스를 느낄 때 발생하는 코르타솔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보다 28.1%나 낮았다. 30분이 경과하자 스트레스 수치는 다소 느리게 떨어졌다. 한편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정해주지 않고 각자 고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게 했다. 큰 공원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었다. 그 결과 녹음이 있는 곳, 스스로 여기가 자연이다라고 느끼는 장소라면 스트레스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큰 규모의 연구를 소개하겠다. 영국의 엑서터대의 매튜 화이트 연구진은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에 120분 이상 자연을 접한 사람은 심신이 건강한 상태였다고 한다. 심신이 건강한 상태는 3에서 5시간 정도가 상한이라고 한다. 참고로 나는 몇 년 전 일 때문에 2년 정도 하와이에 생활한 적이 있다. 책상에 앉아 일하다 피곤해지면 바다에 나가 서핑을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바다에 둥둥 떠 있곤 했는데 돌이켜보면 확실히 스트레스를 느끼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바쁘게 지내면 잠시 쉬는 시간을 잊을 수 있다. 하지만 피곤하다. 머리가 안 돌아가네. 라고 생각이 들 때는 자연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즉흥적으로 자연을 만나러 가는 것도 좋다. 맑은 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으니 꼭 실천하기 바란다.